우리 증시의 이 급등장 또 급락장이 거듭 반복되면서 이거 롤러코스피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출시한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탓이라는 비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재경위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배경을 놓고 질타가 쏟아집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예, 레버리지 ETF. 이거 왜 만들었어요? 레버리지 이거 ETF 누가 만들자고 했어요? 해외에서 어차피 그 뭐 2배 또는 3배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그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청년들 그러니까 막혔냐고요. 막아졌냐고. 예, 그 부분적으로 평가해 이쪽으로 보셨냐고. 5월 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후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만 16번 발동됐고 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예상한 변동성을 이제 넘어서가지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져서 손절했습니다. 손실이 큰 것도 제가 뭐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긴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직접 보셨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이런 ETF 상품 왜 만들었냐 질타를 쏟아냈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월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그 후에 김 실장이 직접 금융위원회 레버리지 상품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지시를 해서 하는 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계륵이 돼버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 출시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출시는 됐는데 출시 한 달 만에 금감원장은 들어넣어서라도 막아야만 했다라고 출시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예. 당초 취지는 해외 원정 투자 2~3배 레버리지 ETF 막아보자라는 취지로 출시가 됐는데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2달도 안 돼서 국내 증시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 하나, 5월 27일 출시된 레버리지 ETF 총 14개 종목, 전 종목이 많이 났습니다. 아하. 부작용 둘, 올해 이 변동성 장치, 제동장치, 사이드카가 매수 매도 34번 발동이 됐습니다. 가장 이제 시장의 충격이 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6번을 웃돌고 있습니다. 예. 외신은 이 상품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떠나고 개인만 남고 있는데 문제는 파티가 끝나면 개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변동성을 잡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증시를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모든 과정을 국회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장 폐지 목소리도 나오곤 있는데 저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게 폐지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이 상장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 실제로 감행된다면 지금 이미 고점에 몰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산이 강제로 묶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거래 대금만 무려 212조 원이 넘습니다. 모든 종목은 본주보다 2~3배 상승률을 갖다 주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 순자산 규모를 좀 제한하는 방안,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 등이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상품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신상품 출시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뮬레이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병행 시행돼야 하는데요. 과연 이제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지 대책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미 나온 거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나올 것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미 나와서 상당히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증시에 좀 불안한 요소로 계속 작용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시장 혼란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책이라는 건 시장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한데 지금 보통 이제 이런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신상품 개발서부터 수년이 걸리는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속도전을 냈다는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산운용사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고환율 대책이면서 국부 유출 방지용으로 첫 논의가 시작된 게 1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5개월 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초고속으로 출시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속도전보다도 물론 혁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영향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요. 예. 특히 금융상품은 출시하고 난 다음 폐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김용범 정책실장 지시로 도입됐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이 김 실장의 SNS 발언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서울 전역의 이 토지거리 허가 구역 묶인 지역 묶인 이 지난 15 대책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타당한 건지 글쎄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몇 가지 경제 문제 같은데. 글쎄요. 저는 김용문 실장이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지금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한 결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책실장이 앞서 지금 그러니까 ETF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도한 것처럼 다들 의심을 합니다만 예. 여기에 엄연한 주무부처가 있잖아요. 주무부처가 재정경제부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주무부처는 국토부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의 최종 결정자는 누굽니까? 예.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과 여권의 입장에서는 김용문 실장에 대한 아마 경질 요구를 야당의 경질 요구를 정치적인 공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리고 이 지금 김용범 실장이 야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비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그러니까 갖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김용범 실장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리적 전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 이게 정무적인 입지를 만드는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오는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각각 공급 금융세제 이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 대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이인철 소장께서 보시기에 글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조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9,100 찍고 7,400선으로 떨어지는 동안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은 74주 연속 올랐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신압으로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전세값만 매매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매매값, 전세값, 월세값 트리플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모든 걸 다 테이블에 놓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급 대책, 세제 대책, 금융 대책, 과연 실수요, 투기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예. 개편 방향은 뚜렷해 보입니다.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특히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유지하거나 완화되겠지만 네.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들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종부세 체계부터 공장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핵심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학습효과 앞서도 세금 폭탄은 세입자한테 전가되거나 똘똘한 채로 몰리는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금만으로 과연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세제 금융 정책이 어떻게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